자, 지금 대선 양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공작 면에서 지금 여권과 야권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문가리가 컨트롤하고 있는 여권, 그리고 그가 여당 의원들을 꽉 쥐고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명락대전이 벌어진다 하지만은 저는 그게 별 의미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파트에 촘촘히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고, 그 다음에 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감사원까지 자기들 사람으로 촘촘히 꼽아놨고, 심지어 금융 관련해서도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을 촘촘히 꼽아놨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역대 임기 말 장악력이 DJ나 노무현은 지금 문재인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를 낳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기구에 확실히 내년 3월에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이 정권을 재창출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 이미 여권 내부에서 문을 버리고 다양한 행태로 여건이 와해, 분산, 붕괴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 시각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의 지지율 40%는 부분에 대해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40%는 아닐지라도 그와 큰 격차가 아니게 실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그거는 첫 번째로 호남이라는 부분에서 문을 버리지 않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은 문이 지금 이낙연을 밀고 있다라는 신호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노무현과는 다르게 호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문한테 확고하다. 잠깐 흔들려도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행태다. 그 다음에 문이 이 사이에 오늘 민노총의 양경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집행이 되는 체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본질적으로 이 사회를 떠받치는 실질적인 사회 시스템의 민노총, 정교조,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각지에 장악한 지방자치제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이런 자들이 완벽하게 지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단체나 각 시민사회단체까지 촘촘히 엮이고 그들에게 수많은 이권을 보장해 주면서 정권과 자기가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비리가 지금 매일 터져나오고 있죠. 오늘도 조선일보에 보면 20조 뉴딜 펀드 책임자의 무경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낙점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요. 또 새만금 태양광 2,500억 공사에 하자 책임안 지는 수의 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루에도 수십 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이 공동체를 촘촘하게 이루어서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30% 이상의 이해 결사체, 즉 생존 이익 공동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외시한 채 여론 조작이 전부다. 문의 실제 지지율은 10% 이하다라고 심초부터 떠들어대어 온 보수 일각의 황당한 자기 희망 고문은 이게 그냥 헛소리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재집권 기반을 구축한 데다가 여기에 종북 세력들 또한 하나로 규합시키고 있어요. 한국의 국민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에서 10% 이르는 종북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게는 250만, 많게는 500만에 가까운 종북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고 봐요. 근데 이들 동안 어쨌든
이 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떠받치고 있고 또 종교계까지 이들이 또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 장악했고 또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유튜버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앞잡이 기구들 또 대깨문과 지금 어나더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 팀들을 촘촘히 배치해놨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들을 동원해서 먹이 하나를 탁 던지면 순식간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하이에나 떼들이나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살인 개미 떼들처럼 이 빨아대면서 순식간에 뼈다귀만 남기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트레이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제도 보면 윤석열 관련 무슨 청부 고발 의혹을 제기를 해서요. 그래서 특유의 또 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이미 야권의 지도부와 야권의 대선 후보까지도 일정하게 자기들 영향력에 넣어놨어요. 그게 비리를 잡았을 수도 있고 대선 경선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믿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예 이 대선 경선을 깽판을 치라는 목적으로 야권 경선 후보에 침투한 자들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 보수 진영은 한번 바라봅시다. 막연하게 이기겠지. 문이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고 저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저렇게 많은 경제를 무너뜨리고 저런 친북 종북 친중적 입장을 하고 있고 사회의 시스템과 역사와 체계를 다 파괴하고 있고 빚을 내어서 이 나라를 갖다가 망치고 있다. 근데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은 문이 자기 지지를 해줄 수 있는 30, 40대 여성 즉 애들을 키우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20, 30, 40대 자신을 가장 열심히 지원하는 계층에 대한 거고 또 20대, 30대에서 자신의 비판적이니까 20조 이상의 엄청난 청년 지원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노년층에도 일정하게 돈을 뿌려서 노인 일자리니 뭐니 해서 확보하고 있고 또 고용보험 적립금 등을 적자까지 감수해서 정부에서 대주면서 실업급여로 막 부려대고 또 의료보험 적립금은 문재인 케어라고 막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부려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 정치 수준이 대한민국에는 배웠다는 사람이나 배우지 않았다는 사람이나 대다수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 보수에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패배의 평가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돌려버리는 부정선거 이런 거를 갖다가 배웠다는 사람들부터도 일정하게 아직도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 칩시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라 한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대선 후보 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려하며 지지하거나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총선이 과연 이길 선거를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말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질 선거였지요. 부정적인 소유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의 결정적인 방향을 돌릴 만한 그런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그것이 지금 야당이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선거에 뛸 당사자들, 지금 동당에 나온 대선 후보들 누구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투표장에 투표함 바꿔치기, 표 무슨 조작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투표장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투표장은 요식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별로 신빙성을 안 가집니다. 근데 그런데 다 몰려서 왜 졌는가를 갖다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권이 쳐놓은 거대한 프레임이고 이런 걸 떠드는 자들과 여권 간의 관계도 저는 분명히 한번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져서 그 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해야죠. 자, 황교안의 지도부가 당시 이기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이 지는 길로 내분으로 또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이 비전과 이 승리에 대한 호소를 하지 못하고 개헌 이야기나 해대고 또 선거 보러 가는 김종인을 끌어들여서 차명진을 제명하니 누구를 제명하니
그 내분으로 싸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45일 전만 해도 확실하게 이긴다는 선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농당의 지도부가 지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근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해버림으로써 그런 진단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몰려가서 문은 총선을 어떻게 내다봐야 했는가에 대한, 즉 K방역을 사기친 부분에 대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데 몰두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하니까 저를 욕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100번, 1000번, 만번 떠나도 눈도 깜짝 잘 떠났어요. 저는 이 보수에 서울대를 나오고 스카이를 나오고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강남에 살고 전문 직업군에 있는 그런 보수의 정치에 열렬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달리는 속칭 사회지도층이나 상류층급 인물 중에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허접한가 봤습니다. 또 이 서민 보수들 또한 얼마나 허접하게 그들의 열정페이를 갖다가 이 보수 정치꾼들한테 뜯기고 있는가를 봤어요. 저쪽은 촘촘하게 종어로 횡어로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이겨야 좌파 언론사도 좌파의 유튜버도 좌파의 정치 조작꾼들도 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해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요, 솔직히 말하면 홍준표가 된들 다른 누구가 된들 그 사람은 잘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국민 모두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정직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 넘겨주겠다, 장관 자리도 나누자, 그리고 국가적 이익이 우선이다, 국익이 우선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 찬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궁극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쪽이 이기기를 포기한 집단처럼 비춰지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기저귀 말고는 이기기가 어렵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그야말로 쓰나미 외에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 보수 지지층들이 대오각성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현재 보수에서 내걸고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나 정책 비전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